그러니까 저는 예멘 사람이 또 들어왔는가 했네. 저를 또 예멘 놈이 또 총을 들고 저를 또 사살하러 온다고 또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아하 이랬더니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30년에 170조입니다. 남북 경협 효과가. 그러면 1년에 5조 2, 3천억이에요. 5조 2, 3천억의 남북 경협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문재인이가 지금 1년에 40조 이상을 세금을 내고 있는 삼성을 죽입니다. 우선 이런 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차라리 저는 1년 예산, 1년 남북 경협의 효과 5조 3천억을 버리고 대한민국의 삼성을 오히려 저는 더 응원해 주겠습니다. 왜? 1년에 40조 이상을 내니까 그 외에도 또 자선 사업으로 수백억을 내놓고 40조 이상을 내니까 이러저런 면목으로 또 엄청 많이 내놓습니다. 별도로 또 엄청 많이 내놓은 사업으로 수백억을 내놓고. 자, 여러분 일단 문재인 정부가 남북 경협효과 170조라는 전망은 햇빛 전망이 아니고 조각달이 됐다가 반달이 됐다가 둥근달이 됐다가 제멋대로 되는 그런 달빛 전망입니다. 햇빛 전망이 아니에요. 우리 문대중이라 할까요? 노대중이라 할까요? 김대중이가 북한에다 돈을 터줄 때는 햇볕 정책 이러면서 퍼졌죠. 그런데 우리 문재인이가 말하는 남북 경협의 효과 170조는 30년을 계산했을 때고 1년에 5조 2, 3천억이고 이것은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장담을 할 수 없는 효과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남북 경협이라는 170조라는 효과는 달빛 효과예요. 달빛 효과. 말하자면 달빛이라는 건 어쩝니까? 조각달이 되고, 조각달이 되면 빛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 반달, 조각달, 제멋대로 김정은이가 또 문재인이가 김정은이를 잘 따라줄 때는 햅싹해서 둥근달이 됐다가 문재인이가 또 김정은이한테 조금이라도 태클을 걸려 하면 짜쓱하고 조각달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문재인은. 그래서 이 남북 경협은 달빛 효과다. 170조 1년에 5조 2, 3천억 정도. 자, 그러면 또 봅시다 여러분. 문재인이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 경협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 그건 누구 안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80% 이상이 남북관계 개선 별로 안 바랍니다. 관심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경제 개선, 경제정책 개선을 더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80% 이상은 아마 촛불 들었던 인간들 중에도 속으로는 안 바랄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이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경협을 우리 하늘님 단계 감사합니다. 5만 달러 감사합니다. 남북경협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지난 8.15 경축 행사를 통해 국책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남북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대 170조 원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했죠. 30년입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재개의 철도 연결과 일부 지하산 개발 사업을 더한 효과라며 남북 간의 전면적인 경제 협력이 이루어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선 KST 아저씨 방송이 재미없으면 조용히 나가세요. 조용히 가시면 돼요. 나는 당신하고 하는 방송이 아니에요. 자,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남북경협에 대해서. 그런데 문재인이 뒤에 있는 주사파 정권, 주사파 아이들은 김일성이한테서 입은 은혜를 갚아야 되니까, 야,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 한민족인데 왜 그거 미국의 눈치를 보냐, 강력하게 북한을 돕자. 이제는 우리가 정권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정권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군, 경, 법 다 가지고 있는데 뭐가 두렵냐?
1년 예산 450조를 주무르는데 뭐가 들었냐? 돈이 없으면 또 몰래 석탄을 팔아주고 또 몰래 전기도 퍼주고 니켈도 퍼주고 구리, 철, 보일러 다 퍼주자. 돈이 꼭 돈으로만 줘야 되냐? 전기도 주자. 문재인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주사파 아이들의 말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미국 정부는 현재 개성공단 재개에도 명명백백하게 반대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이미 전에도 나왔을 거예요. 이미 전에도. 미국 국무부 당국자는 북한의 불안정 조성 및 호전적인 행위에 따라 지난 2016년에 개성공단을 폐쇄한 결정을 대단히 지지한다. 우리는 즉 이렇습니다. 지금 한국과 대한민국은 동맹국 관계가 아니에요. 이제는 혈맹 관계에서 동맹국으로 추락했다가 동맹국 관계에서 뭐로 추락했습니까? 파트너 관계로 추락을 한 거예요. 파트너 관계. 파트너라는 것은 뭡니까? 언제든지 내 이익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손을 놓을 수가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파트너 관계. 이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뭐라고 했냐? 한국은 우선 주로 남북관계 구축, 교류와 협력 강화 등을 먼저 내세우고 있지만 내세우면서 비핵화 문제는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다. 한국 정부는. 예? 남북관계니 경제협력이니 이거를 계속 떠들면서 비핵화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는 게 지금의 한국 정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마감을 이 주제에 대한 마감을 제가 이렇게 할게요. 슈컷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은 대북 제재 완화 조처는 비핵화 진정과 연계가 돼야 된다. 비핵화를 북한 아이들이 얼마만큼 진행하는가에 따라서 대북의 제재 완화를 거기에 맞춰서 조금 풀어줘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 정권은 북한의 비핵화에 관심이 없다. 즉 대한민국은 뭡니까? 북한의 비핵화가 관심이 없고 그냥 북한에 퍼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금의 정권의 목적이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 김진씨, 북한과의 통일이 불가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북한에 그냥 싸바라치는 거예요. 뭐 통일 같은 소리 합니까? 예? 미군이 이제 철수하고 북한 아이들이 그냥 대한민국을 가지는 거예요. 그건 통일 같은 소리를 해요. 누가 통일을 해요? 문재인이가? 무슨 통일을 해요? 자유민주주의 통일? 웃기는 소리 합니다. 그럼 누가 통일하겠어요? 김정은이 하겠지. 어떻게? 문재인이를 내 밑에다 두고 그냥 대한민국도 같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예? 좀 많이 들었는데요. 내가 굳이 이 반론할 가치가 있나? 아니, 자기가 주장하는 논거에 대해서 얘기가 돼서 막 수치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수치에 대한 근거나 논거가 없어. 근거 없는 얘기들만 해. 몇 조가 어떠고 저떠고 어떠고 이렇게 수치는 많이 얘기하는데 수치가 없어서 반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냥 하는 소리, 저 사람이 그냥 떠드는 소리라는 거죠. 그냥 하는 소리 같아. 어떻게 정확하게 자기가 그 취재를 했다든지 어떤 자료를 인용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생산한 자료다. 그럼 그 자기가 생산한 자료 같으면은 그 자료의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제시는 없어. 그냥 막 떠드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저렇게 떠드는 얘기를 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그 비난, 비방, 그 인신공격 이런 것들이 무지막지하게 막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사람들은 못 견뎌. 보기 좀 힘들어. 근데 그쪽 코드에 맞는 사람들이야 그게 심리학적으로 집단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군중심리의 개념인데 또 단어가 생각 안 나. 어쨌든 그 집단적인 어떤 그 카르텔이 만들어지면은
그 카르텔 속에서 이제 상대 어떤 누군가 특정한 이 반대 또는 이제 목표 대상을 정해가지고 막 이렇게 쏟아붓게 되면은 거기서 묘한 이게 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로 인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만족하게 되는 그런 심리적 상태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방송들 속에 이걸 듣고 있는 분들은 아마 다들 이제 그 지금 저 말을 하는 저 사람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극히 동의하거나 그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들이 이 가질 수 있는 그들만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근데 다만 이게 우려가스러운 거는 뭐냐면은 이게 우려스럽다라는 건 뭐냐면은 저기서 얘기되는 많은 논거 근거가 없는 얘기들이 그게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듣는 시청자들 유저들이 사실이다라고 인지하는 순간 그 책임이 어디에 나오냐는 거예요. 그 책임이 사실이라고 인식해버리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시청자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어디 가서 진짜 문제를 일으켰어.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나는 이은택 뭐 자스트 TV를 들으니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현상이 우리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저희들이 이제 확인해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 보면은 이제 이런 방송 뭐 아니면 저 카톡에 있는 링크를 따라가 보면 이제 유튜브 채널 또는 이제 어떤 특정 사이트 이런 쪽으로 이제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쪽 그 특정 사이트에서 그 게시글들 속에서 그 게시글을 보고서 자기는 그것이 믿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는 주장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은 그 저 시청자들이 결국은 피해자 아닌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시청자들은 잘못된 정보 또는 그릇된 정보, 가짜뉴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만약에 접해가 그걸 사실로 믿고서 뭔가 그러니까 대중적 마찰이 있었다, 갈등이 있었다, 싸움이 있었다, 이래 옳다 그르다 따진다. 그 사건의 배경 근거가 이다라고 했을 때 책임을 지게 되면은 그 타고 올라가게 된다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 숫자가 되면은 당연히 그 근원을 이제 찾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 문제다라는 어떤 인식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사회적 인식 공감대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제 그때서야 저런 방송들은 문제가 있는 방송이다 라는 이제 공공의 인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공공의 인식은 결국 사법적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과정을 갖게 돼요. 그게 대한민국 행정이에요. 행정. 그 행정 원리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야,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제가 이제 들어갔을 때 제 아이디가 이렇게 채팅이 차단을 했는가봐. 어쨌든 그래서 다른 아이디, 저 서버 아이디로 들어가니까 저를 이제 알아보고서는 제 방송을 봤나봐. 그 제 방송을 보고 나서 뭐 그 막 뭐라 하는데 이제 말도 이제 그지그지 하더만 저한테 이렇게 싸가지 없이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양반이 난 나이가 몇인지도 모르겠고 한데 그 자기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살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 뭘 안다고 저리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알면은 아는 근거를 좀 이야기해라고. 어떻게 뭐 동사무소에서 들었다든지 아니면 하나원에서 들었다든지 아니면 뭐 국회의원한테 들었다든지 아니면은 그 뭐야 대한매국당에 있는 국회의원한테 들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탈북자 뭐 동지회 또는 뭐 탈북자 단체 그런데 들었다든지 뭐 이런 자기가 책을 보고 공부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 직접 뛰어다녀서 조사했다든지 뭐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근거가 없이 저렇게 막 떠들어 버리면 저걸 어떻게 반론해 내가. 그죠? 반론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게 반론할 수 없는 정도. 그러고 자기가 뭐 쫄았는 거 맞는가 봐. 많이 쫄았네. 쫄지 마. 나는 그렇게 뭐 고소 고발 뭐 이런 거 사실 고소 고발 이런 걸 많이 해.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뭐 그래. 그러고 인신공격을 막 하던데 뭐 데모 한 10년 20년 하면은 뭐 무슨 국회의원이니 뭐니 이런 거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건 지 생각이지.
그 당신 생각이야. 이게 이게 뭐냐, NGO 활동, 정치 활동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정치 또는 사회 이런 문화 이런 활동들이 이 어떤 대가성을 가진다? 라는 이렇게 자본주의 인식 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뭔가 기브 앤 테이크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이제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무슨 데모 열심히 하게 되면은 뭐 국회의원 한 자리 한다. 뭐 데모 열심히 하게 되면은 뭐 장관 자리 하나 한다. 데모 열심히 하게 되면 뭐 한다라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그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거는 아니거든. 잘못된 정보거든요. 물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민주 항쟁 세력들, 그 보통의 국민들, 그 보통의 이제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뭐 한 자리 두 자리라는 의미가 큰 것보다는 그 가치를 실현하는데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어떤 자기 삶이거든요. 자기 삶적으로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것인데 그거를 그 이 양반은 굳이 그걸로 생각하는 거죠. 무슨 대가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자기 수준의 한계라는 거지. 자기 수준인 게 대가로밖에 모른다는 거지. 그 차이예요. 대가를 가지는가 안 가지는가 이 차이예요. 대가 인식론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자기가 지금 방송하는 관련해서 단체가 나는 뭔지도 잘 몰라. 이 사람 자세히 파악은 안 했는데 그냥 방송 내용만 그냥 모니터링하고 아 이런 사람들이 방송은 어떤가, 그 모니터링이라는 뜻이 뭔지도 잘 몰라.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 아이디 아이언 페이스를 가지고서 뭐 아이롱 페이스란가 뭐었다라고 막 우기면서 인신공격을 막 하고 하는 그런 수준이니까. 그리고 뭐 자기가 뭐 명예훼손 뭐 어쩌고저쩌고 자기가 도리어 나를 갖다가 뭐 이렇게 키핑해놨다고 하는데 뭘 키핑할지 잘 모르겠는데 사람이 왜 저래 저. 아직도 뭐라 방송을 떠들고 있는데 같이 이제 맞방송을 하고는 있는데 그 하여튼 하여튼 저 사람 이 방송 이거는 참 문제가 있는 방송인데 가만히 있어봐. 그 뭐 제대로 깔만한 게 없어. 이거 너무 이렇게 내공이 얕아가지고 이 사람 방송을 깔 이유도 없고 깔 수도 없고 깔 필요도 없는데 아우 깔라 그러니까는 좀 가엾고 불쌍하고 안쓰럽고 안 깔라 그러니까는 아이씨 안 까기도 그렇고 까기도 그렇고 이제 왜 그래 저 어떻게 해야 돼. 나 안쓰럽고 미치겠어. 어? 어떻게 생각해? 에? 저걸 까야 돼 말아야 돼. 나 한장하겠다. 좀 조언을 좀 해줘. 아이씨. 나 저런 방송 보면 나 안타까워 죽겠다. 나 진짜 미치겠다. 아니 호기는 좋아가지고 막 시비 걸고 이신공격하고 막 물고 뜯고 싸워. 그런 건 잘해.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참 저 참 어떻게 데려다 좀 키우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 아주 전투력이 강해가지고. 근데 이제 너무 이게 근거가 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니까 안쓰러워. 아니 뭐 최소한 무슨 어떤 뉴스 언론 기사를 보고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무슨 자료를 조사했다든지 이런 근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자기 책임지는 말이 되잖아. 책임질 말을 하나도 안 해. 그냥 뭐 맷조리 나중에 나는 그렇게 알았다 뭐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 라고 말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근데 그 말을 다들 듣고 있는 사람은 또 뭐냐고. 제대로 공부하려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지. 그냥 이게 모여가지고 그 같은 이렇게 뭐 톨레랑스 문화 뭐 이런 개념에 이제 우르르 모여가지고 집단적인 어떤 그 히스테리를 발산하고 으쌰으쌰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특정한 대상을 세워갖고 막 하고 그 이제 일본에서 그 일본의 왜 그 아 또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그 왜 일본의 그 뭐야 인종차별주의자들 있잖아요. 인종차별주의자들 그게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음 그 검색을 해보자. 예. 그 제노포비아. 아, 오케이 맞다 맞다. 음, 그 제노포비아 개념. 얼마 전에 그 영화로도 지금 영화 지금 상영되고 있을걸요 아마. 그 영화로도 지금 나와 있는데 일본에 뭐였지? 아 갑자기 인종차별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영화 이건 제목 영화 제목도 생각 안 난다. 아 뭐든지 기억력이 짧아가지고. 음, 그 한국 사람들 또는 조선 옛날에 조선이죠. 조선 사람들을 이제 그 막 이렇게 하는 집회를 가지고 떠들고 협박을 하고 하는 그거하고 그쪽을 맞서서 또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해서 맞서서 집회하는 단체가 또 있죠. 그 단체들 간의 마찰, 싸움, 갈등 뭐 이런 개념 갑자기 그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이런 생각이 드네. 근데 뭐 이권 운동한다는 뭐 이런 소리를 내서 가지고 어, 음, 카운터스 맞아요. 카운터스. 요번 영화로 나온 제목 영화 제목이 카운터스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음, 그 혐오의 마스는 카운터스 이래가지고 카운터스라고 있어요. 어, 일본 그 혐오의 마스는 직접 행동 카운터스 이래가지고 이게 8월 25일이니까 오늘 뉴스로 이게 한번 올라오는 건데 음, 다큐멘터리로 제작됐죠. 실제 그 카운터스라는 단체가 있고 그 일본 극우 어떤 단체들인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이제 그 나가 죽어라 뭐 죽어라 모든 걸 썰어져라 사라져라 자살해라 죽어라 이렇게 막 혐오하는 그 타국인들 외국인들 뭐 이런 쪽들을 이제 미워하는 그런 그걸 해요. 그래서 그에 맞서 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인간은 다 같은 인간인데 그럴 수 있느냐 해서 같이 이렇게 맞불 집회 맞불 시위해서 하는데 그 카운터스의 대표급 되는 사람이 뭐 야쿠자 출신이었고 그 원래 야쿠자 출신으로서 자기도 혐오 집회 이런 걸 하던 사람인데 그 이제 그 카운터스의 대표급 되는 사람하고 이제 맞짱을 뜨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한번 연락이 돼가지고 그걸 했는데 지나가는 꼬맹이한테 이제 안녕하고 인사하러 가는 걸 탁 보더만은 아 저 사람 그래도 대화가 좀 가능하겠구나 싶어서 일단 그 뭐 대화를 시작했대. 그래서 대화를 몇 시간 동안 하면서 그러면 직접 이 현장에 나가봐라 집회 현장에 그러면 그 반대되는 입장이 얼마만큼 그런 아픔을 가지게 되고 말이 안 되는 인권 침해 현상인가라는 어떤
뭐 요런 이야기들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야쿠자를 탈퇴하고 그래서 다시 카운터스의 그 주력적인 행동대,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 몸빵하는 그런 카운터스 그룹 안에 이제 몸빵 싸움하는 그 학생운동 옛날 조직을 한다면 전투조 전조의 개념,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도 제가 들었는데 까먹었어. 아마 여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카운터스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영화에 대한 그 소개가 나와 있어요. 음,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이렇게 인권 활동이고 인권 운동이고 이랬는데, 그 주양 뭐 진짜 인권 활동가 맞나? 어쨌든 그 지금 여기에 그 뭐야, 그 제주 난민 무장 테러범 뭐 어쩌고 저쩌고 사진 본게 뭐 소린지 잘 모르겠는데, 제주 난민 제주 난민 무장 테러 사진 공개, 트럼프 한국 때리기 시작되나, 이 무슨 제목은 억수로 자극적인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제주 난민이 무슨 무장 테러를 범했는데 어떤 무장 테러를 했다는지, 역사적 어떤 그게 좀 다른가 봐. 다르지 당연히. 북한에 살다 간 사람이 어떻게 남한 역사를 어떻게 공부하고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뭘 공부를 얼마나 했길래 자기가 막 저리 떠드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공부한 내용 근거를 좀 들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그 채팅창에 들어가도 뭐 시종일관 존중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인신공격부터 막 해대는 저런 양반들 참 문제가 많아.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인식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대를 이제 보러 보는 게 이제 강자 약자, 그거고 이제 뭐 생존을 위한 싸움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지. 그래서 저런 사람들하고는 대화하는 게 좀 많이 불편해요. 불편하지만 이제 제가 또 내공이 있는 그 아니 날 보고 그래, 내가 내 방송을 들었나 봐. 그래서 데모만 몇 년 했다며 하면서 뭐 이쪽저쪽 그 데모만 한거로 치면은 그 1987년 6월 항쟁 때부터 데모 한거로 치면은 지금 31년째 데모를 했나? 데모했다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어떤 지향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살아가야 될 세상, 그 미래의 이 세상은 어떻게 돼야지 보다 많은 대다수 절대 다수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떤 그 탄압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정치적 철학적 고민을 하고 산다는 거죠. 그런 환경이 바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잖아요. 에?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 고민 속에서 외부 사회 활동, 즉 이제 사회 봉사 활동 또는 사회 단체 활동 또는 정당 운동, 정당 활동, 사회 운동이라는 개념으로서 자기가 먹고 사는 밥벌이가 아닌 수입하고 무관한 내 돈을 도리어 내서 내가 버는 수입으로서 그거를 이렇게 내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운동이에요. 운동. 그죠? 그런 운동의 개념을 저 사람은 없어. 내가 볼 때 없으니까 뭐 한다는 소리가, 그 데모를 열심히 했으면은 무슨 한 자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또 발상을 하는 거죠. 그 전혀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를 또는 집권 여당을 그 일방적인 비난, 일방적인 비판을 한다는 거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 사람 혼자 그래 떠들면 난 이해를 해. 민주주의 사회니까 자기가 가진 생각들을 그냥 막 떠드는 거는 자기 말대로 일개 개인 방송 유튜브 유저가 그냥 떠드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별 문제가 안 돼. 그런데 그 자기의 주장에 대해서 논거나 근거가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말의 진실성, 진정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 진정성과 그 진실성을 가질 때 듣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같이 이제 행동하게 되는, 그러니까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가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데모라는 게 바로 이제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개념, 그 속에서 데모스트레이션, 즉 직접 행동, 시위라는 걸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나와 비슷한 또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 그 토론들 속에서 자기 주장에 대한 논거나 근거를 가지고 각자의 어떤 다른 생각들을 의기투합하고 모아서 서로 가감을 하죠. 그래서 공동의 가치를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 그래서 그 공동의 가치를 또 다른 권력, 또 다른 반대에 있는 더 큰 기성, 기존에 있는 사회, 기존에 있는 법, 기존에 있는 정치에 대해서 이러한 논리들, 이러한 주장들을 이루기 위해서 데모스트레이션, 즉 집회, 시위, 세미나, 토론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이렇게 행동해 가는 거죠. 근데 저기 이 저스트 피플에 방송하는 사람은 데모스트레이션, 데모라는 거는 무조건 때리고 까부시는 뭐 이런 폭력적인 행동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 행동만을 이해하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저런 소리를 막 하고 상대에 대한 어떤 그 우리가 샤우팅 또는 이렇게 우리 아직 프로파간다라 그러죠. 왜 연설 강의 강론 연설 그 선동이라 그러죠. 선동 프로파간다 선동. 그러니까 선동만 있는 거죠. 선전은 없다는 거죠. 그 선전은 충분하게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동의를 받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동의를. 그래서 그 동의가 뭐냐면 행동을 뒷받침하는 근거예요. 공동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끌어내야 된다. 그 동의는 뭐냐면 정확한 인식을 공감할 수 있는 논거가 필요해. 논리가 필요하다고. 논리에는 그 근거가 또 필요해. 그런 절차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떠들으면은 말 그대로 떠드는 것밖에 안 돼. 연설도 아니고 주장도 아니고 뭐 선동도 아니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선동을 하더라도 선전이 있어야지 선동이 되는 것들인데 선전 없이 그냥 선동만 한다. 그러니까 선동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럴 것이다라는 추정적인 관계들. 이 사람은 우리 편이야.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야. 라는 어떤 공감대를 가진 그 카르텔을 가진 그 사람들 집단적 어떤 집단적 이해관계 공동의 어떤 가치 속에서 인정을 하고 건너뛰고 액션을 강하게 이제 제시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액션에 나가게 되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형법에 따라 가지고 집시법에 따라 가지고 그 행동에는 책임이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이 불법적인 또는 폭력적인 집회 시위가 된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돼요. 그럼 단순한 형법적 폭력에 대한 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한 발 더 나가면은 심각해지는 거는 뭐냐면은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이라는 걸 갖고 있다 이거야. 그 이은택 씨 잘 들어.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어. 그래 그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빨갱이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권력에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권력이나 정권이 그 법을 어떻게 쓰느냐. 대한민국 상권이 분립이 돼 있어.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세 개가 됐어. 대통령을 행정의 수반이라고. 저 또 제왕적 권력이 아니라고. 그 대법원 원장이 그러니까 행정에서 아무리 뭐 경찰이 잡아 쳐넣어도 사법부에서 무죄다 이러면 무죄가 되는 거야. 또 유죄다 하면 유죄가 되는 거야. 그러고 법이 아무리 개족 같은 법이나 이런 법이든 저런 법이든 필요한 법이라도 우리가 국민이 꼭 필요해요. 이래서 이런 법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아무리 대통령한테 올리고 국회의원한테 말해도 국회에서 그런 법을 만들어서 통과가 안 되면 그 법이 안 만들어져. 그래서 그 법이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이 해결이 달라져. 그래서 철저하게 상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그런 이해를 못하니까 나한테 대놓고 뭐 고소는 할 수 있는데 고발은 못하니 뭐 고발을 할 수 있는데 고소는 못하니 뭐 나는 뭐 해당 이런 망발을 하는 거지. 바보 같은 소리야. 참 답답하다. 그 내가 짠하다는 거야. 내가 불쌍하다는 거야. 보니까 내가 재판을 데모를 하다 보면요 그 집시법 위반뿐만 아니고 대단히 많은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게 재판을 받게 돼. 실제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 현장을 활동하는 활동가라고 내가. 그러니까 활동가다 보니까 집회, 시위, 경찰서 연행 뭐 이런 걸 많이 해. 그냥 많이 되게 돼 있다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사법적 형법적 관계에 대해서 법리로 논리 논박으로 싸운다고. 그러면은 내가 한 행위에 대한 책임들을 법적인 집시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위법하면 처벌을 받아야 돼.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한 정당성 논리, 즉 헌법적 가치. 그러니까 법이 헌법과 이렇게 형법과 이렇게 상위법, 하위법이 있어. 그래서 이제 헌법적 권한, 개인의 권리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권자 국민의 권리라는 부분들은 절대 불가침적인 헌법이야. 그 헌법적 가치가 형법에 저촉되어 형을 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 정치 철학, 사상에 대한 어떤 실천이거든. 그게 바로 그렇게 해서 죄를 지었다 해가지고 형을 살아야 되면 형을 살아야 된다고. 다만 그 형을 사는 죄목이 뭐냐면 양심수야. 양심수라고. 사상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가치로 인해갖고 현행법상 형법상 문제가 일으켰지만 나는 그로부터 정당하다라고 자기가 믿는 거라고. 그 믿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없어. 어? 이은택 씨 좀 제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를 해. 나와 다른 파다, 나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대놔놓고 씨발 개발 욕하고 반말 찍찍 하지 말고. 사람 싸구려 같이 보이잖아. 없어 보이잖아. 응? 어디 뭐 상강 오른도 모르고 뭐 그런 아주 없어 보이는 사람 같잖아. 아우 트래픽이 많아진다. 예. 어, 일단 좀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해야지. 왜 자꾸 트래픽까지 걸려, 씨발. 지금 화질 떨어진 것도 짜증나 죽겠구만. 그러지 마. 나 서버도 약해, 씨. 아이씨. 아무래도 지난번에 그 IP가 문제인 것 같은데. 아, 화질 진짜 좋네. 화질 많이 떨어지네. 문제가 많은데. 음, 속도도 떨어지고, 화질도 확 구려져 버리는데. 한번 작업을 해야 되나? 귀찮고, 씨. 좀 너무하다, 좀, 씨. 내가 게으른 걸 잘 아는 사람들은. 씨, 엘켄이 뭐해? 어쨌든, 오늘 뭐야, 저스트 피플, 이유택 TV 방송이 끝났네. 어,
끝나고 났으니까 자기도 이제 시청하러 이제 들어올라나? 아니 녹화 봐. 앞에 이야기 다 했으니까 자기가 이은택 씨 방송한다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못 들었을 테니까 녹화한 걸 봐. 아, 내가 할 말은 다 했어. 일정 정도. 늘 나는 이은택 씨 응원해. 다만 공부를 제대로 해갖고 해. 데모를 하더라도 똑바른 데모를 해. 에? 진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쪽 진영이든 저쪽 진영이든 다 중요해. 그리고 또 이은택 씨가 지향하는 정치적 그 포지션이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제주도 4.3이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는 조심스러워야 돼. 그거는 이제 그 해방 이후 6.25 전쟁 이후 남한 사회가 그 정권이랑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권력의 대가리가 되기 위해서, 북한은 김일성이 쭉 일방적으로 갔지만은 남한 사회는 갈등 구조거든. 그래서 누가 대가리 해먹을까가 치열하게 싸웠던 부분이야. 그래서 그 치열한 속에서 남한 사회의 민중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고 학살을 당했어. 그런 역사를 제대로 인식해야 돼. 그 지금 이은택 씨가 서가 있는 정치적 포지션이 그 제주 4.3이라든지 광주 5.18을 갖다가 폭동이라 표현하고 제주도 4.3 항쟁을 또 폭동이라 표현하는 그쪽 논리를 펴는 사람들, 그리고 뭐 건국절이다라고 표현하는, 광복절을 건국절이라 표현하는 사람들의 어떤 논리, 그걸 가지고 있는 포지션 정치 세력들은 어느 쪽 위치인지를 명확하게 인식을 해. 제발 그걸 알고 그냥 해. 그 모르고 하는지 알고 하는지 난 모르겠어. 근데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다 좋은데, 민주주의 사회의 그 모습에 맞게 하라고. 지금 이제 그 이은택 씨 그 방송하는 속에 실시간으로 들어와 있는 그 많은 이렇게 그 방청 시청자들 있잖아. 그 시청자들이 이게 매크로인지 아닌지도 나는 모르겠어. 어? 그 진짜 시청자도 있고 매크로도 있고 트래픽을 올려주는, 또 검색을 많이 해가지고 조회가 많이 되는 형태를 이제 매크로로 작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시청자들 그렇게 작업이 되는 건지 또 모르겠어. 나는 그까지는 파악을 안 해. 할 이유도 없고, 그냥 기본적인 모니터링만 해. 내가 뭐 이은택 씨를 고소해갖고 뭐 할 거냐, 고발해서는 또 뭐 할 거고. 다만 이런 문화라는 거지. 컨텐츠 문화, 즉 그 인터넷을 이용한 컨텐츠 문화들, 사회적 문화야. 이게 문화에 속한다고. 근데 이 문화라는 매개체를 갖다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따라 가지고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고. 범죄가 될 수도 있고 범죄가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목적적 용도로 쓰느냐 따라 달라진다고. 이은택 씨 잘 들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모든 도구는 말이지, 모든 도구는 쓰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게 민주주의라고. 민주공화국의 체제 속에서는 그렇게 된다고. 그게 물질적인 어떤 도구이든 아니면 정치적 시스템이든 법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쓰는 권한자가 있어. 권한자. 응?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은택 씨가 내 주먹으로 내가 당신을 때리든 말든 그 자기 판단이야. 내 몸뚱아리 갖고 뭘 하든 자기 의지라고. 다만 사회법이 불법하고 폭력하게 되면 잡아간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잡혀가고 구속이 된다고. 그것처럼 자기 몸도 사회적 질서나 법이나 윤리에 따라서 어떻게 쓴다는 게 나와 있는 거야. 칼도 그래. 우리가 들고 있는 시칼을 가지고 말이야, 요리를 하게 되면은 요리사가 된다고. 요리사라는 이름을 받게 돼. 그것도 직업적으로 칼을 쓰면은 요를 하면 요리사가 되는 거고, 주부가 칼을 쓰게 되면 그냥 부엌에 쓰는 시칼이야. 근데 이게 흔히 말하는 우리 이렇게 조폭 양아치들, 깡패들이 이거 막 사시미로 써가지고 사람을 찌르면 흉기가 된다고. 그처럼 칼 한 자루도 도구도 어떻게 쓰냐에 따라 전혀 달라지는데, 그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도구를 쓰는 방법에 따라 전혀 달라진다고. 그걸 판단하고 해석하는 사람도 따라 또 달라져요. 어?
이 똑같은 이렇게 그 칼이 흉기가 돼가지고 개인적 감정으로서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을 빼앗기 위해서 흉기로 써서 그걸 탈취하는 목적으로 강도가 돼. 근데 그 시칼이라도 들고서 전쟁이 났어. 전쟁이 나가지고 대의적 명분을 가지고서 적군이라 규정되어 있는 전투 속에서는 그 시칼을 들고서 적군을 찌르면은 영웅이 돼. 그렇잖아, 그지?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이 인터넷 방송이라는 도구가 있어. 그 방송이라는 도구를 지금 쓰잖아. 그럼 지금 이은택 씨는 전쟁터에 서가지고 총을 쏘듯이 이 방송을 쓰고 있는 거야. 그 상대를 해칠 수도 있다는 거야. 좀 해치고 있다는 거지. 이런 정도로 방송을 쓰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해. 근데 이은택 씨는 이게 지금 이제 대한민국 정세가 전쟁이라고 보고 판단하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세가 아니고 전쟁 정세가 아니고 그냥 정치인들이 정당들이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이게 헤게모니 싸움들, 정치적 어떤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치적 갈등 관계를 본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전쟁이 아닌 거야. 전쟁이 아닌데 이현택 씨는 이걸 전쟁처럼 막 호도를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뭐냐면은 사회 혼란을 야기시킨다. 그죠? 이 법적 형법적으로도 잘 작용이 돼요. 사회 혼란을 선동한다. 특히 이제 국가보안법의 개념은 더 강화돼 있어. 존나게 강화돼. 씨발, 그건 코이를 뭐 코골이야. 그 정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쪽에서 이게 반국가적이다라고 판단을 딱 해갖고 잡아 넣어. 이러면 그냥 지도 새도 모르게 잡혀간 거야. 옛날에. 응? 그런 거야. 그런데 지금은 그냥 이게 민주주의가 지금은 우리 같은 사람이 민주주의 법을 어떻게 어? 공무집행법 또는 이렇게 형법에 따라 가지고 합법적인 법적 절차를 지켜서 사람을 잡아가나 안 잡아가나 우리가 감시해. 이런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해가 돼? 그런 모니터링을 한다고 이 양반아. 모니터링이 뭐 이어택시 당신 잡아 넣어가지고 뭐 하자고 내가. 돈 생기는 게 아니잖아. NGO 활동가잖아. 인권 활동가잖아. 그러면은 나 같은 인권 활동가는 이제 어떻게 인권을 침해하고 거짓말을 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이래서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의 영향을 직접적 간접적 피해를 얼마나 양산하고 유발할 것인가를 판단을 해. 내가 판단을 해서 그것을 고소 고발하는 행위는 또 별개의 문제야. 다만 나는 그런 모니터링 행위를 갖다가 그 사회활동하는 단체 조직들 속에서 토론을 하고 이런 자료들을 근거를 가지고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형법에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형법이 저촉돼서 우리가 고소를 할 정도로 심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거야. 그렇게 따지고 토론을 해. 그래서 당신의 방송을 평가를 해.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법적 제재 없이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 그 정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미친 척하고 떠드는 거 어떡할 거야. 나도 돼 라고 하는 이런 자유를 지키는 입장에서 그 모니터링을 하는 거야. 그 모니터링만 하면은 뭐 그 국정원이나 기무사에서 사찰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갖고 바짝 쫄아가지고 저라다 저 씨바 저 꼭지라는 사람이 데모도 존나게 많이 했던 사람이 뭐 고소 고발해하고 존나게 콩밥 먹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겁좀 겁먹지 마. 하고 싶은 말 그냥 해. 방송 열심히 해. 응원할 테니까. 다만 조언을 하는 거야. 진지한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당신을 무슨 적군이다 캐가지고 뭐 할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다고. 적군이 아니야. 다만 적군스러울 수 있어. 그거 뭐냐면은 정말 말 안 되는 소리 있잖아. 트리 같은 소리, 거짓말 있잖아. 법적 책임을 져야 될 소리들. 그런 소리들을 거침없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라는 거야. 한장하겠네, 씨. 쫄지 말고 방송 열심히 하고, 그 내 아이디 그 씨발 지금 처맞고 그러지 마. 그 왜 차단하고 그래. 그 댓글 들어갔어도 내가 그 막 욕하고 이러지도 않는데. 그러고 내가 들어가면은 존중하고 정중하게 인사도 나누고 그렇게 해. 그게 매너야. 그래야지 시청자들도 저 방송하는 인간이 싸가지가 개 싸가지가 아니구나.
그 사람 볼 줄 아는구나 이래 얘기했는데 또 진영 논리 빠져가지고 뭐 문재인 지지하는 새끼들은 적군이야 저 개새끼들 들어와서 뭐 이렇게 하지마 그렇게 하는 그 진영 논리 그거 굉장히 나쁜 거야. 민주주의는 진영 논리라는 게 원래 없어. 서로 다름에 대한 차이를 인정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야. 전체주의나 국가주의적 관점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어. 적군이다 아니다 그냥 때려 죽이는 거 잡아 쳐넣던가. 왜? 정권을 흔드는 자가 반역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주의에서 정권을 하고 있는 정권을 운영하는 권력자들의 당하는 새끼들은 응? 절차를 갖춰야 되고 존중을 가져야 되고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상소해야 되는데 이 민주주의에서 상소의 개념이 아니야. 응? 그냥 막 쳐떠들어도 돼. 자기 하고 싶은 말. 다만 책임질 약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공부를 해봐봐. 그러고 자기가 얘기하는 게 뭐 대한민국 한해 예산이 어떻고 저떻고 어떻고 박근혜 예산이 아껴가지고 남겨난 돈 가지고 문재인 정부 쓰니 많이 그딴 소리 하지마. 정말 논거가 없고 근거 없는 거야. 대한민국 예산은 해마다 세금 내는 그 분기별로 세금을 거둬. 모든 기업과 국민들이 달달이 세금 내. 가끔씩 중유세 뭐 그런 거 세금을 떼. 간접세 직접세를. 그래서 차곡차곡 원래 그 기간별로 분기별로 세금을 거둬. 그래서 세금은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그 세금을 계획을 가지고서 국회에다가 이제 국회에서 그 통과를 시켜가지고 그 계획된 돈을 쓰는 거야. 그런 거야. 그런데 그걸 뭐 아껴 썼다 말아 썼다 아껴 써도 잘못된 거야. 대한민국 세금은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에 따라 가지고 써야 돼. 안 쓰면 그것도 위법이야. 그게 바로 세금의 정의야. 뭘 잘 몰라. 그럼 박근혜가 그럼 돈을 많이 남겨가지고 문재인한테 줬다 이러면 박근혜가 죄를 진 거야. 뭔 소리에. 왜 써야 될 돈을 안 쓰냐고. 그 박근혜가 죄 진 거야. 그러면 그 말귀를 뭘 세제 행정에 대해서 아냐 씨. 잘 모르면서 왜 자꾸 아는 척을 해. 그 박근혜가 돈을 많이 남겨가지고 막 박근혜를 어쩌고 좀 왜 멍청한 소리를 해. 세금 신고하는 분기별로 세금 신고를 해. 요번 달인가? 요번 달이가 저번 달이가 원래 세금 신고하는 달이죠.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내는 거는 정부가 이렇게 돈을 세금이 몇 조가 걷어질 것 같고 앞으로 몇 조가 걷어지고 있고 기존에 얼마 정도 걷어지고 있고 앞으로 요런 항목들이 더 늘어났으니까 돈이 더 걷어질 것이다. 경제 성장에 따라 가지고 뭐 물가 변동에 따라 세금 덜 거쳐질 거다 이렇게 예측도 하고 그래 가지고 그 예측에 따라서 그 안전빵을 남가 놓고 예비비를 남가 놓고 그래 이제 계산해 갖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국회에서 통과를 한 만큼 쓸 수 있는 거야. 그게 못 써도 위법이고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그것도 모르고 무슨 박근혜 이야기를 하고 무슨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그 이야기를 왜 서울 오르고 내리고 뭐 그게 뭐 문재인이 어떠고 왜 그것도 알고 하는 소리야 모르고 하는 소리야. 언제부터 대한민국에 살았다고. 그 노무현이 그 언제부터 노무현 때 그 대한민국 국민이었어? 응? 이현택 씨는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대한민국 국민이었나? 난 모르잖아. 물어보는 거야. 그 김대중 때도 당시 국민이었는데 탈북을 언제 왔는데? 그 탈북을 해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은 국민에 대한 그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 북한하고 자기가 살던 데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사는 그 국가의 체제가 다르잖아. 경제 시스템도 다르고 국가의 의무도 다르고 책임도 다르고 권리도 다르잖아. 그러면은 그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의무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상식에 대해서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가 볼 때는 그냥 이인택 씨가 방송한 내용을 쭉 모니터링하고 쭉 듣고 녹화를 해보면은 다시 들어보고 이러면은 다 엉터리 소리야. 내가 볼 때는 엉터리라고 보인다고. 왜 근거가 없으니까 다 엉터리지. 그러니까 이게 장시간 내가 잔소리하는 꼰대가 됐는데 그 내가 머리가 허옇다고 뭐 그건 외모를 가지고 하는 거는 그 인신공격이라 그래. 그거를
외모가 이 눈이 두 개고 세 개고 얼굴이 삐뚤어지고 말고 여자고 남자고 떠나가지고 사람 그 자체가 얘기하는 얘기에 대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아 생긴 게 거지같이 생긴 게 뭐 이러네 저러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인신공격이라 그래. 그 반인권적이야. 이해돼? 그 반인권적이라고. 그런 표현들 쓰면 인신공격이라 그래. 외모를 가지고서 어? 그 차라리 야이 씨발로 막 개새끼야 이 여하는 욕하고 똑같은 거야. 다를 바 없는 거라고. 그건 인신공격을 하는 사람은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아냐고라. 그래서 북한이 뭐 가난해가지고 무슨 인권이 북한의 인권이 뭐 그 김정은이 김일성이 뭐 개돼지 김정은이 뭐 그한테 탄압받는 또는 뭐 착취당하는 북한의 인민들에 의해서 인권을 위해서 뭐 인권법을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인식 수준이 인권 인식 수준이 모리에라고. 응? 자기가 의견을 다른 사람들 인신공격을 막 하고 그 남녀 차별 성적 발언을 막 하고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을 얘기해. 그러니까 인기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 인권이 뭔지도 모르면서 인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다고. 그런 이 내가 논거가 있잖아. 나처럼 이렇게 논리적 논거가 있잖아. 이런 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에? 인신공격이란 외모를 비교한다는 거, 상대가 외모를 비교하는 거. 그러니까 이 뭐냐 외모라는 것은 자기가 의도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타고난 거잖아 외모가. 그지? 하기야 요즘은 뭐 성형수술에도 바꾸기도 해. 그게 타고난 거라고. 자기가 습득해서 익힌 지식들이라고. 그 차이는 있다고 분명히. 타고난 걸 갖다 절대적인 기준치를 갖다 상대적 비교를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 생각을 내가 주장하는 생각을 얘기하고 그래야지. 그 나이 많이 먹었다면 나이로 기준을 한 또 다른 얘기를 하든가 해야지. 나이는 나이별로 가지고 얘기할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생각은 생각으로 해야 되고 외모는 외모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근데 외모와 생각을 곁들인다든지 나이와 생각을 곁들인다든지 이 뒤집박죽 섞으면은 그 안 되는 거지. 이제 논리가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방송하더라도 개인 방송이지만 조금 이 내공을 좀 쌓아. 좀 다른 방송을 좀 봐. 괜찮은 방송을 좀 봐. 좀 거지 같은 방송 보지 말고. 그래서 제대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나도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이야. 아우 이은탁 씨, 이은택 씨. 이은탁은 우리 그 데모당 당수.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은택 씨, 저스트 피플 방송할 때 좀 많이 참고를 하셔요. 좀 공부를 열심히 좀 하셔요. 그 단순하게 막 이렇게 그 감정이 복받쳐서 막 샤우팅 날리는 것이 듣는 사람이 일정 정도 공감을 해줘가지고 같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는 있어.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말이야 나를 허무하게 만들어. 내가 방송을 옛날에 그래 해봤기 때문에 알아. 나중에 뭔가 하나를 공부해서 조금씩 좀 알게 된 상황에서 오래전에 했던 방송을 다시 내가 직접 그 방송을 보게 되면은 야 정말 저것도 모르면서 막 떠들었구나. 아 쪽팔려 라는 생각을 하게 돼. 내가 그랬으니까. 농구도 제대로 안 찾아보고 반론되는 농구도 있는데 에? 전문가들이 말하는 반론적인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 반론을 내가 못 찾아보고 일방적인 내용을 보고서 내가 공감했다 해서 그거를 막 떠드는 거야.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다른 농구를 딱 보니까 이 논리가 더 맞는 거잖아. 그랬을 때 이거 내가 막 했던 것들이 쪽팔리게 되는 거야. 많이 쪽팔려. 그런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소리야. 그러고 뭐 정치하는 놈들이 뭐 저 또 경제하는 전문가에 맡겨야 된다라는 그런 비방도 굉장히 위험한 소리야. 그 정치인에서 국회의원을 했잖아. 그 국회의원 하기 전에 어떤 직업들을 가졌느냐라는 것도 중요해. 그 뭐 판사도 있고 출신도 있고 검사 출신도 있겠지만 다양한 기업을 했다든지 다양한 뭘 했던 경우도 있어. 그 변호사도 보면은 뭐 아까 전에 말 잘했는데
변호사도 그래 전문직 변호사가 있어가지고 뭐 인권 변호, 뭐 변호 전문 분야가 있겠지. 그 부분 잘한다고는 할 수 있겠지. 하지만 기본적인 유법 전서를 딸딸 외우는 입장에서 기본적인 사법의 어떤 진행이란 부분들, 변론의 진행 어떤 그건 똑같아. 시스템은 똑같다고. 다만 그에 대해서 공부한 것이 많고 경험이 많고 적고의 차이야. 그것을 절대적인 평가의 기준치로 딱 당겨버리면은 좀 곤란해. 그러고 말이야. 지금 이은택 씨가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경제 논리도 말이야. 그 똑같은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찬성 반대에서가 있어. 이 사람은 서울대 박사고 이 사람은 고대 박사야. 근데 둘이 논거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찬성이라고 막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라고 둘 다 전문가라고. 그런데 막연하게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라는 주장은 말이 안 맞다고 지금 이은택 씨가 이야기하는 것들.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족도 모르는 정치인들이 전문가한테 안 맡기고 말이야 저그들이 한다라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엉망이라고 표현하면 안 맞다고. 그러니까 정치를 가진 사람은 그 권한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세세 자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모아서 그 전문가들한테 판단을 맡겨서 그에 대한 조언을 받아서 그 정책을 만드는 거야. 정책 입법 정책 입안 자체가 입안 절차가 그래 돼. 응?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많냐 작냐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이해관계로부터 그 자본기업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가 아니로운가 진짜 학자인가 아닌가 이 엄선을 해야 돼. 전문가라고 해도 다 똑같은 전문가는 아니야.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이 얼마나 큰 제대로 모아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입안 정책을 만드느냐 정말 이렇게 합리적인 정책을 만드느냐 이 차이야. 근데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도 말이야 그게 이제 상권 분립에 있어가지고 그 공무원들이 있잖아. 그 어떤 정책인데 부동산 정책은 어디 속해? 국토해양부 소속이냐고 아니면 문화관광부 차이냐고. 어? 어느 부서에서 그걸 하냐고 정부 기관에서 거기 따라 달라. 그런데 이게 그 부동산 정책을 국토해양부에서 내놓는다 해갖고 했지만 그것이 국토해양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 다른 기관도 그 정부 정책하고 연결이 돼 있어. 국토해양부만 있는 게 아니고 각 도로 내려가면 지자체별로 가면은 또 그 단계가 또 있어요. 부동산 정책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지자체는 각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받았는데 각 지방에 있는 그 도지사 또는 시장들이 어떤 정책과 맞물려 갖고 중앙정부 정책을 그대로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가 또 그 정책이 실효성이 또 다르게 나와. 근데 뭐 그 지방은 부동산 정책에서 망해버리고 왜 서울은 많이 이렇게 막연한 얘기를 비유를 하게 되면 곤란해진다고. 그러니까 몇 년도에 어떤 정치적 입장 때문에 어떤 시도에서 되는 그거는 자세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 들어가서 봐야 돼.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기사 이 뭐지?